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나 통계하면 엄청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잖아요. 반면에 문학은 그 깊이를 수치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감성적인 예술이고요. 문학과 수학이라니 솔직히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엄청난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매력적인 교차로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술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감동받은 책이 다른 사람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들한테는 뭐랄까 모든 걸 평가하고 범주를 나누고 굳이 순위를 매기고 싶어하는 강렬한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그 수많은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과연 어떻게 숫자로 계량해서 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 가볍게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극의 독서 목록부터 시작해서요. 걸작 뒤에 숨겨진 수학, 그리고 그 공식의 오류들을 찾아볼 거고요. 이어서 부동의 챔피언 작품을 살펴보고 현실과 마술이 만나는 지점, 마지막으로 세계의 경계를 허문 작품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궁극의 독서 목록이죠. 최근에 가디언지에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했어요. 전 세계 작가랑 평론가 무려 172명한테 투표를 받아서 세계 100대 영어소설 리스트를 뽑은 거죠. 그 중에서 영예의 탑5를 보면 라인업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가 있고요. 토니 모리슨,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까지. 문학계의 거장들이 총출동한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문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이 오시죠? 두 번째 파트, 바로 걸작의 수학입니다. 아니, 전문가 172명의 그 까다로운 취향을 도대체 무슨 수로 줄을 세웠을까요? 매튜 올드리지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가디언지의 숨겨진 채점 공식을 역추적해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입니다. 일단 투표 용지에 책 이름이 딱 적혀 있기만 해도 무조건 기본 점수 20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표자가 그 책을 1위로 꼽았다면 10점, 10위로 꼽았다면 1점을 추가로 주는 방식이에요. 그동안 눈에 안 보이던 점수판이 명쾌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채점 룰을 생각만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기본 점수 다 빼고 오직 1위 표를 몇 개나 받았느냐, 이것만 따지는 이른바 공격적 채점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는 여기서도 꿈쩍 않고 1위를 지켰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순위가 요동치는 책들도 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은 단숨에 7위로 꽁충 뛰었고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도 9위로 확 치솟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위대함이라는 것도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파트, 공식의 오류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룰이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어이없는 실수나 맹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21.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윌라 캐더의 소설 나의 안토니아가 허무하게 날려버린 점수입니다. 심사위원 한 명의 투표 용지가 어쩌다 누락되는 바람에 원래대로라면 75위에 안착했어야 할 이 책이 턱걸이로 100위까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단 한 장의 표가 걸작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더 황당하고 재밌는 사례도 있습니다. 알베르 카뮈의 걸작,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소설이 100위권에 아예 들지도 못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이 프랑스 소설이 미국판에서는 이방인, 영국판에서는 아웃사이더로 제목이 다르게 출간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가 51점, 52점으로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개를 합쳐서 103점으로 제대로 계산했다면 당당하게 71위를 차지했을 텐데 말이죠. 통계라는 게 이래서 참 맹점이 많습니다. 네 번째, 드디어 부동의 챔피언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채점 방식을 이리저리 바꿔봐도 지식인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꼭대기에 올려놓은 책은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였습니다. 대체 이 작품은 통계나 수학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은 걸까요? 그 완벽함의 이유를 찾기 위해 안나 미셸 두나빈의 하버드 대학교 학위 논문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엘리엇이 인간의 의식을 얼마나 소름 돋게 깊이 분석했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핵심 개념이 바로 소통할 수 없는 의식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언어라는 도구로는 100%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엘리엇은 소설 속 여러 캐릭터들의 엇갈리는 시점을 보여주면서 이 언어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독자들은 그 과정을 통해 타인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의 미들마추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편협한 마음이다. 맞습니다. 엘리엇은 19세기 영국 사회의 그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거미줄을 눈앞에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 좁은 시야를 버리고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라고 강렬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1위 작품이 가진 진짜 품격 아닐까요? 5번째. 현실과 마술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국의 차분하고 치밀한 사실주의를 보셨다면 분위기를 확 바꿔서 17위를 차지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볼까요? 이 책은 이른바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장르를 말 그대로 폭발시킨 엄청난 걸작이죠. 루프카타 저널에 나온 분석을 보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야기 자체는 평범한 일상처럼 되게 덤덤하게 서술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하늘을 나는 사람 이야기나 유령 이야기인 거예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상적인 장치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거죠. 한쪽에는 바나나 농장 파업이나 끔찍한 정치적 학살 같은 콜롬비아의 무겁고 잔혹한 역사적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는 무려 4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린다거나 신부가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는 기괴하고 신화적인 요소들이 떡하니 놓여 있죠. 마르케스는 이 전혀 안 어울리는 두 가지를 너무나 교묘하게 섞어버려요. 그래서 끝없이 비극이 반복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부조리한 정치 현실을 그 어떤 고발 다큐멘터리보다 더 날카롭고 서늘하게 꼬집습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세계의 경계를 허문 작품을 만나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품입니다. 솔직히 이 100대 명저 리스트가 철저하게 영미권 문학 중심이거든요. 꽤 콧대가 높죠. 그런데 순위 85위. 이 자리에서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완전히 박살낸 작품이 등장합니다. 100위권 안에서 아시아 국적 작가의 소설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어요. 비영어권 문학이 세계 최고 권위의 리스트를 뚫고 들어갔다는 것, 이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 바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발자취들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육식을 거부하다가 정신병원에까지 가게 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이 초현실적이고 강렬한 작품이 데버러 스미스라는 훌륭한 번역가를 만나면서 서구 독자들에게도 그 깊이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었죠. 결국 번역이라는 강력한 다리를 건너서 2016년에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거머쥐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노벨문학상이라는 빛나는 쾌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훌륭한 문학이 어떻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하고 짜릿한 사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차가운 통계 데이터를 시작으로 세 편의 훌륭한 문학작품을 해부해보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걸작을 정의하는 건 172명 평론가들의 투표 결과나 치밀한 수학적 공실일까요? 아니면 엘리엇의 말처럼 독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조용한 무덤 속에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책장을 넘기며 스스로 시야를 넓혀가는 그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가치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이 위대한 소설들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